자, 235쪽. 그 중간 부분에 네모표 5번 번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와 있네요. 그 지정 규모는, 자, 박스 바로 보시면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해 놨나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지정한다?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고 비도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정할 때 면적 얼마, 도시지역 외쪽 얼마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도시지역 안이라고 이렇게 써 있나요? 여기다 밑줄 한번 그 도시지역 안이라고 하는 부분, 그 파란 색깔 부분 있어요? 거기다가요 보전 녹지 재배 아예 여기다 써놓으세요. 도시지역에서는 도, 관, 농,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녹지에서 어디 난데 보전 녹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연두에 되셔야 돼. 도시지역은 된다가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어디는 빼고 보전 녹지 빼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면요 숫자가 1만, 3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만, 3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거 외울 때는요 도시지역은 무슨 녹지 빼고 보전 녹지 빼고 1만 이상 그러면 돼. 1만 이상. 왜 3만도 1만 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놓고 공업만 얼마 3만 이상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야. 또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숫자 하나하나 외우지 마시고 도시지역이라는 개념을 크게 보시라는 얘기야.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 있는데 거기서 녹지 중에 어디는 안 되고 보전 녹지 빼고는 기본이 얼마? 1만 이상. 공업은 상식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규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 그죠? 공장이니까. 그거는 3만 이상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외쪽에 가면 원칙 30만, 예외 10만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도시지역 외쪽에는 꼭 나오는 게 30만, 3만이 나와. 30만, 3만이. 우리가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억나시나?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도 얼마? 30만, 10만 이렇게 나오죠. 30만, 10만. 그러니까 비도시가 개발될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 30만 이상, 예외로 10만 이상 항상 이렇게 나와. 어디가든지.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중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는 개념만 알면 하나 갖고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30만 이상인데 예외가 왜 10만이냐? 예외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요건을 모두 갖춘다. 요건을 모두 갖춘다 이렇게 나와. 그 요건 1번 하나는 알고 계실 거야.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하고 뭐 했어? 동의 아니야. 협자로 고치세요. 협의한 경우야. 동의가 아니고 협의야. 우리 책들이 조금 이런 게 좀 미흡해. 협의하고 동의는 엄연히 달라.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구분할 때 비도시는 동의받으라고 돼 있어. 비도시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동의가 아니야. 협의하라고 돼 있어. 협의하라고.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30만하고 10만이라는 숫자가 도시에서 나와 비도시에서 나와. 비도시에 나오는 거야. 비도시에서. 그때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파트 연립 이렇게 나왔죠. 아파트 연립. 여기도 아파트 연립 단 자연 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교육청과 뭐 동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동의가 아니라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뭐 글자 하나인데 어쩌요? 그럼 어쩌요가 아니라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달라. 일단 그것까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제 면적은.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 6번 번호. 아직 안 해준 거는 보지 마세요. 단계가 있으니까.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 있나요? 자, 지정고시 효과 1번 본문 들어가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그 다음 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까 필기된 거죠. 이거는 절차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가 도시지역이 아닌 땅도 바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결정된 것으로 봐. 그 다음 아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만은 아직 안 했는데 고쳐드릴게요.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이렇게 돼 있나요? 오늘은 배우지는 않을 건데 고쳐놓으세요. 따른 하고 뭐라고 나와? 지구단위 이렇게 돼 있나요? 체계가.
여기 앞에다 반드시 쓰셔야 돼.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해. 앞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잖아. 뒤에는 그냥 지구 아니야.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이런 오류가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러면 틀리고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뭐뭐 되는 거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봐. 다만 어디에서는 제외한다 이 말 다시 해볼게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또 뭐야?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란 뜻이야. 써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고시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 결정고시 된 것이 아니다. 이러면 되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너무 기니까 결정고시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하지 아니다. 그래 이건 법조문이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러하지 않나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걸 고쳐 쓰실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다시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그 땅은 무슨 지역? 도시지역 대 도시지역. 또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곳이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는 결정고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건 나중에 이후에 설명할 테니까 고쳐만 넣으시고. 그 다음 지형도면 고시의 특례. 자, 위 일에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그 줄 끝에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참고로 아까 국토계획법 몇 년이라고? 2년이라는 숫자를 한번 썼었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써먹으라는 얘기야. 국토계획법 몇 년? 2년인데 여기는 2년이 아니라 무슨 기간?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사업 시행기간이 최소 10년, 15년은 될 거란 얘기지. 그런 개념이야. 그게 특례야, 특례. 그 다음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 이건 배우셨으니까 미리 하는 거야. 우리 국토계획부에서 개발행위는 총 몇 가지? 5가지. 5가지 기억 안 나셔? 뭐 1번, 2번 고쳐서 1번 이런 식으로 고쳤잖아. 항상 5가지야. 근데 여기는 6가지야. 그 차이 하나야. 그러니까 책도 다시 한번 1번, 2번 묶어서 1번. 그럼 토지형질 변경 2번 되겠죠? 토속 채취가 3번, 토지 분할 4번, 물건 쌓는 거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신설된 거란 말이야, 하나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공부되신 분들은 한 개만 추가 이러면 돼. 뭐? 중목의 벌채 식재. 그럼 이해하면 됐지, 이제. 자, 도시개발구 아까 주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런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나무 있어요, 없어? 나무 있잖아. 전답 임해에 가면 나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무 어떻게 해야 돼? 베어내야 될 거 아니야. 벌채. 그 다음에 사업 끝나면 어떻게 새로 심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중목의 벌채 식재가 나와. 왜 그러면 여기야? 여기니까 뭐 있어? 나무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벌채해야 될 거 아니야. 벌채. 공사 끝나면 새로 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반 땅에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지. 구분됐나요? 그럼 나중에 정비법 배워. 그러면 정비법은 이것과 똑같아. 6가지야. 자, 결론 이제 앞으로 개수를 다 못 외우시면은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가 몇 개인데 5가지인데 하위법에 가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한 개가 추가된다. 뭐가? 중목, 벌채, 식재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러면 해결 끝나. 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진도를 바꿔서 할게요. 이제 구역 개념은 알겠죠, 이제? 그러면 어디로 오시냐면 222로 이제 다시 와보세요. 다시 이제 법조문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가 절차 배웠고, 시행자 배웠고, 지정권자 배웠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해되는가 봐보세요. 자, 222에 1절 목적. 목적은 당연히 읽어는 보시고 공부나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뭐 증진한다고 나와요? 공공복리 증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용어 정의.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무슨 사업하는 곳?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곳.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지정해 놓은 곳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다 별표. 요거 내면 시험에서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 도시개발사업이란 무슨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리고 이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 나왔네. 그러니까 주거부터 복지까지라는 기능이 있어. 그 기능에 동그라미, 단지의 동그라미, 시가지의 동그라미. 그거를 뭐한다? 조성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이야.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된 걸 할게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기능이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다. 맞나요? 주거 단지, 단지. 그러면 아니면 산업으로 해볼까? 산업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사업이다. 맞죠? 그렇게 낸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에 건 다 몰라도 돼.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그 기능 있는 뭐 아니면 뭐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되나요? 그럼 여기서 내면 절대 안 틀려. 근데 국토계획부에다 딱 넣어놔. 국토계획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용어에다 그렇게 내놓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 이 도시개발사업 보니까 또 헷갈리는 거지. 다시 주거부터 무슨 기능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일단 기능이란 단어가 나와. 무슨 기능 이렇게. 무슨 기능이 있는 뭐 아니면 뭐.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이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도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오른쪽. 국토계획법 준용.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그랬네요. 이 말부터 해보세요. 국토계획법이 상위예요? 도시개발법이 상위예요? 국토계획법이. 그러니까 법의 순위는 국토계획 우선이에요. 근데 무슨 구역 안에서만큼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큼은 무슨 법이? 도시개발법이란 뜻이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법 용어대로 써라는 이야기고, 그럼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을 적용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개요이해됐나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 자,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무슨 법이 우선해? 도시개발법. 그럼 그 구역 안에서는 도시개발법대로 하라는 이야기 용어 자체를. 근데 도시개발법 정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도 무슨 법을?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 같아요. 그다음에 3절 개발계획 수립 나왔죠. 그러니까 순서가 구역 지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개발계획 수립이 먼저인데 우리는 지정권을 먼저 배운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수립하는 사람이 지정권자니까. 자, 먼저 개발계획 의의는 첫 줄 끝에 신도시의 청사진이다 요까지만. 그 뒤에 가면 뭐 신도시의 헌법적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신도시의 청사진까지만 봐.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돼. 다음 사항.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세요. 2번의 끝에 시행기간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행기간에다. 그 다음에 4번의 시행자. 5번의 시행방식 있나요? 요거는 16개, 14개 다 못 외워도 돼. 요 세 가지만큼 알고 계셔야 돼. 자, 개발계획에는 항상 시행방식이 먼저 나오면 돼. 그럼 우리가 시행방식, 자, 할게요. 시행방식이 만약 수용이었어, 수용. 그럼 시행자 누구로 나와야 돼? 공공민간으로 나와야 된다. 그 뜻이야.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결정됐어. 그러면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으로 풀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간을 얼마로 정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순서를 내가 바꾼 거야. 항상 세 가지 외울 때는 뭐부터? 시행 방식, 시행자, 시행 기간 이렇게 알고 계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과정에 가면 이제 숫자 문제를 배우는데 그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리서. 그다음에 그 이제 다시 본문의 다만 보세요. 포함돼야 한다. 다만 14부터 17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다음 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지금 개발계획에는 뭐 14번부터 17번까지도 구역 지정하기 전에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넘기지 말고 잘 들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나 헷갈려.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수가 17개, 18개가 있다면 원래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한 이제 뒷장 넘겨.
14에서 14번이죠? 14번부터 17번까지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 안 시켜도 된다는 뜻이야. 나중에 뭐 지정해놓고 구역 지정해놓고 포함시켜도 된다 그 말이야.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맨 처음에 무슨 계획? 개발계획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18개가 무슨 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중에 14에서 17번은 요 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포함시켜도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한 문제짜리야. 기억해 놓으셔야 돼. 외우지는 말고 지금 그거 체크만 해 놓으자는 얘기야. 다시 한번 거기 개발계획 포함사항은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14번에서 17번은 굳이 개발계획 만들 때 포함 안 하고 나중에 언제 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포함시켜도 된다. 그 뜻만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그 중에 15번에다 별표하세요. 요 15번은 수용 문제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나와야 돼. 수용 문제가 나오면. 자, 그것도 지문이 너무 길어. 내가 줄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수용 사용의 대상. 그럼 수용 사용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수용 그러면 되죠? 이해됐나요? 수용은 사용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줄여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이렇게 나와요. 그 토지하고 뒤에 뭐 나오죠? 여기다 등자 쓰고 그리고 등자 썼으면 끝에 끝부분 다음 줄의 끝부분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이렇게 줄이시면 돼. 다시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줄여졌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거 안 읽은 건 뭘로 처리했어? 등으로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시험 원래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법조문에 또 쓰지 말라는 거 길게 써놨네. 어? 원래는 자 다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됐나요? 되셨어? 이거 모르면 수용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용하려면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뭐를 목록 세부적 목록을 어디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만들어라. 그럼 수용 언제 한다? 개발계획에 수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수용하면 이 말이 나와야 돼. 자 다시 수용 그럼 무슨 계획에서 지금 무슨 계획이야? 개발계획에서 수용하겠다는 대상이 있으면 그 토지 등의 무슨 목록? 세부 목록을 어디에다? 개발계획에서 만들어놔라. 요 뜻이야. 나중에 곧 써먹을 거야 이제.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하단 쪽에 3번 개발계획 수립과 뭐 변경 요거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내가 써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말대로 이 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에요? 개발하는 계획이에요. 개발하는 계획. 그래서 개발하는 계획의 수립 시기 원칙 구역 지정 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순서가 계획이 먼저예요? 구역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뭐부터?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정하고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정하기 전에 뭐하라? 수립하라. 그거를 지정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어차피 요건 이제 시험에 낼 일은 없을 거고. 자요. 예외는 구역 지정 후에 수립할 수도 있다. 당연히 지정하기 전에 계획 수립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뭐부터 지정? 구역을 먼저 지정해.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먼저 구역이 지정돼. 그 구역 지정되음에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여러분들이 말하면 처음에 무슨 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구역 지정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꿔서 뭐부터?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 뜻이야. 그럼 왜 그러느냐? 바로
미개발 지역이야. 미개발 지역은 이걸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말 그대로 미개발 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개발은 개발을 못하는 곳이야. 그러면 잘 봐요. 요 개발 계획을 안 지웠어야 되는데 지워갖고 그러네. 개발 계획 수립곳이 되고 도시 개발구역 지정하죠. 그럼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왜 반대로 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어디 지역이다? 미개발 지역이야. 그 미개발 지역은 왜 계획을 먼저 안 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가? 자, 아까 효과. 구역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나왔나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걸로 뭐 된 다음에 결정고시가 돼서 뭐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고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고 무슨 계획 수립하라. 개발 계획 수립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원래는 개발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구역 지정을 나중에 하는데 미개발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이야. 개발할 수 없는 땅에다 개발 계획 수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부터? 요거부터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뭘로? 도시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꿔놓고 나서 뭐 하라? 개발 계획 수립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다시요. 일반적인 사업은 개발 계획 막 해서 바로 그냥 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면 되는데 지금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거기다 개발 계획 수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니까 뭐를 지정하라?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왜 그러면? 요렇게 바꿔놓으려고 그 말이지. 요렇게 미개발 지역도 이걸로 바꿔놨어. 이제 도시지역으로. 또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그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무슨 계획? 개발 계획 수립안. 그래서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가 요거야. 뜻 이해되나요? 다시. 원래 정상적인 그냥 막 개발 계획 수립해서 지정한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고 대한민국 땅이 전부 개발하는 땅은 아니죠. 보전하는 땅을 우리가 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보전하는 땅을 바로 신도시 만들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 용도를 바꾸려면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 만약에 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그럼 그거를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무슨 계획으로 바꿔야 돼? 관리계획 결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 절차 거치지 않고 무슨 구역 지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아예 그냥 바로 무슨 지역? 도시지역 만들어 놓겠다 그 말이야. 그게 법의 원리야. 여러분 신도시 만든다 해놓고 50년 만에 신도시 만들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럼 신도시 만들면 바로바로 개발해야 될 건데 용도를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놈 하나 지정 갖고 무슨 지역까지 도시지역 바뀐 걸로 본다 그 말이지. 또 무슨 구역으로? 지구 단위. 그래서 개발 사업 빨리 하라 이 말 같아요. 되나요? 그냥 외우라고 할까? 어디 가면 이 말을 안 해주니까 공부가 어려워. 근데 지금 원리를 해주는 거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원칙적인 것은 그냥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해서 사업하라 이러면 되는데 대한민국 땅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항상 미개발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니까 개발계획 100번 수립받자 개발을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먼저 무슨 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왜 지정해? 그러면 그 지정으로 어떤 효과가? 요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지정과 동시에 이렇게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니 거기다 이제 무슨 계획? 개발계획 수립해서 사업하라 그 말과 같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책의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오른쪽 페이지가 자연 녹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번호 하나를 더 써놓으세요. 자연 녹지 위에다 번호 하나 만들어 1번 개발계획 공모지역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 책에는 왼쪽에가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 근데 그거는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으로는 몰라. 그래서 아예 만들어. 개발계획 공모지역. 그럼 개발계획 공모지역은 현재가 미개발이야 개발지역이야? 그렇지. 미개발에 해당.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게 전부 미개발로 봐. 그래서 여러분 예로 든다면 세종시 생각하시면 되지. 세종시 만들기 전에 개발지역에서 미개발이었어.
그렇지, 미개발 지역이지. 그래서 어디를 공모하겠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는 짝이니까 개발한 쪽으로 공모한다 이렇게 말해. 공모가 뭐예요? 공모. 짜고 공개 모집. 공개 모집의 약자예요. 공모한다, 뭐 범행 공모한다가 아니고 공개 모집이요. 개발 계획 공개 모집하는 지역. 그래서 세종시 같은 걸 들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좋게 녹지 지역. 근데 단 어디난데? 그렇지, 이렇게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하나하나 자연 녹지에서는 이렇게 해오지 말고 녹지 중에서는 어디난데? 보전 녹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이라고 나올 거죠. 그럼 비도시 지역 그럼 이렇게 외워야 돼. 속으로는 이렇게 외워야 돼. 관, 농, 자를 말해. 전부 미개발이에요. 이게 지금 다 미개발 지역. 녹지도 우리 보전이죠. 우리 항상 공부할 때 개발이나 보전 두 개 공부하는 거죠. 주상공 개발, 나머지 보전 이렇게 배웠잖아. 그 미개발 지역이야. 그리고 주, 상, 공 더하기 표시에서 더하기 표시 다 더한다는 얘기야. 세 개를 합친 면적. 세 개를 합친 면적이 전체 면적 30% 이하인 지역. 주상공 세 군데 합친 면적이 지정하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이야. 그러면 주상공 개발지역이죠. 개발지역이 전체 면적 얼마? 30% 이하니까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의 면적이 30 이하가 아니에요. 세 개야. 항상 시험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개 지역의 면적을 합한 것이 전체 면적 얼마다? 30 이하다. 여러분 책에 그냥 합했다고 썼는데 혹시 이해 못하실까 봐 내가 숫자로 써드린 거예요. 더하기 표시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국토부 장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한 지역이다 이렇게 놨어. 협의한 지역. 그럼 왜 이게 미개발일까? 개발지역이면 협의할까 안 할까? 개발지역인데 뭐하러 협의해? 바로 하면 되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볼게요. 농지야 농지. 그 농지 개발하는 땅이에요? 보전하는 땅이야? 보전하는 땅이지. 그럼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만들고 싶거든. 누구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하지. 자, 그 농지 개발 쪽으로 넣겠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시간에 국토부 장관이 어떤 장관하고 뭐 했다? 협의했다. 그 말은 무슨 지역이다? 미개발 지역이다. 그 말이야. 미개발. 개발 지역이면 협의할 필요가 없지. 바로 개발하면 되니까. 그런데 협의로 지정할 때 단 자연환경 요거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문에 당연히 이것도 미개발 지역 맞아요. 그런데 미개발 지역 아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연. 근데 뭐로는? 협의로는 지정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놈하고 요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연환경 보존의 지정 대상 맞아요. 지정 대상 맞아. 근데 뭐 했을 때는 협의로 할 때는 요건 협의로는 지정하지 말라 그 말이지. 협의로는. 그래서 무조건 개발계획 시험 나와? 그럼 요건 내는 거야. 무조건 요건 내. 자, 원래 알겠죠 이제? 왜 순서는 원래 뭐가 먼저? 개발계획 먼저, 도시개발구역 나중. 근데 어디 지역만큼은 미개발 지역은 개발할 수 없으니까 무슨 구역 지정해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뭘로 바꿔야 돼? 요걸로 바꿔놓고 무슨 계획 수립하라? 개발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어디는 안 된다고 그랬어? 또 다 알아놓고 또 이거 틀리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 지문 자체가. 거기서 맞은 것 이렇게 보기 주고 찾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 그러면 누구나 다 맞추지. 아, 저거네 이렇게 다 맞추지. 지문으로 바꿔놓는 거야, 지문으로. 그래서 암기법 하지 말고 지문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야. 다시 할게요. 농림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농림이니까 농림에 해당되잖아. 면적까지 한번 할까? 면적까지? 면적. 자, 관리지역 40만 제곱미터, 관리지역 40만 제곱미터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맞나요? 아까 B도시는 면적이 30만 이상 이렇게 됐잖아. 그 면적까지 또 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으로 면적도 여기다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일단 외운다가 아니야. 이해해 주란 이야기야. 이해를 해야 이게 나중에 외워지지. 그냥 생각 없이 외워서는 절대 못 풀어 문제예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여러분은 보기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자꾸 지문을 갖고 연습하셔야 돼. 그러면 집에 가셔서 책을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설명은 지금 내가 해주는 거는 이해시키려고 읽어주는 거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란 얘기야. 읽어서 여러분 스스로 이해가 돼야 돼. 아, 맞지, 이렇게. 근데 그거를 책을 안 읽으시면 나중에는 다 까먹어,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읽으면 효과는 없어. 근데 3월, 5월 가면 그 읽어놓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밑줄 그어진 이유가 그 정도라도 꼭 읽어오시란 얘기야. 공부하실 때. 그것만 하면 합격해. 밑줄 그은 것만 공부하시면 합격하니까 지금 잘 거나 그리고 나중에 밑줄 그은 것만 찾아서 읽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요렇게 된다. 이제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나오냐면 수립 시에 동의 요건을 물어봐. 수립 시에 동의 요건. 근데 이 수립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 요건이 언제 나오느냐? 요게 시험 문제야. 바로 환지 방식일 때. 아까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시행 방식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시행 방식이. 그러면 시행 방식이 수용이다. 그럼 요것만 만들면 돼. 근데 만약에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동의까지 받아서 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개발 계획 나오면 시험 문제가 시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낸다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동의받는 요건이 나와. 근데 아무 때나 무슨 방식이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만. 상식으로 해. 수용 방식은 동의 필요하나요? 그냥 가서 뺏어오면 되잖아. 뺏어오고 돈 주면 끝나는데 무슨 동의받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답이니까 그걸 대지로 바꿔줄 때 내가 이만큼 줄게. 너 동의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방식은 환지 방식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원칙은 당연히 조건이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일 때 동의 요건은 첫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것도? 계속 나와. 특히 정비법 들어가기 전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전부 이 숫자로 나와. 숫자로만 하면 쉬워. 3분의 2, 2분의 1. 어? 근데 끝에가 달라. 끝에가. 요게 다르죠? 자, 지난번 국토계획법에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민간시행자 지정요건 어떻게 나와요?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동의 몇 번? 한 번이에요. 근데 지금은 앞쪽 와자 앞에 동의도 필요하고 여기에 동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동의가 몇 번? 두 번이야. 그래서 맨날 구분하는 게 요거 두 가지 구분법에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하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춰. 아니, 한 문제뿐 아니야. 두 문제, 세 문제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요거요. 요 동의 하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하여튼 민간자가 들어가, 민간. 민간한테 관련될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소유하고로 나와. 좀 이따 또 민간 나와. 민간 나오면 뭐라고 나와? 소유하고 이렇게 나와. 소유하고.
그리고 면적 3분, 2분, 소유자 총수 2분의 4, 동의. 그래서 소유하고 동의 몇 번? 한 번이야. 근데 요건 지금 자체가 환지 방식에서 뭐를 받을 때? 동의 받을 때야. 그때는 두 가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예외는 동의 받을 필요 없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뜻이야. 원칙은 뭐 받아야 되고? 동의 받아야 되고, 예외는 동의 받을 필요 없거나 또는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그럼 어떤 경우냐면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이다.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로 나오면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자, 시행자가 조합이다. 시행자가 조합으로 나올 때 그때는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끝에만 확인하시면 돼. 숫자 밑줄 긋지 말고. 조합이 시행자다. 그러면 끝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일단 그럼 요 구분 한번 하고 이제 문제 풀게 잡아봐요. 개발계획 수립 시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들은 이런 동의 받아야 된다. 맞죠? 다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이런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차리시면 돼. 그러니까 시행자 이름이 누구로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라고 써 있으면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고 나와. 그건 또 바꿔서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 받지 않는 게 받은 것으로 본다. 표기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여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조합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끝에를 기억하라는 얘기야. 끝에를. 숫자 기억하지 말고. 그럼 왜 조합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해주느냐? 거기다 페이지를 적으세요. 아니면 여기다 적어도 되고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내가 불러드릴게요. 페이지 251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 책에다 체크하시면 책에다 쓰고 필기하신 분은 여기다 써. 여기다. 그래 나중에 찾아보지. 됐나요? 그럼 250 넘겨보세요. 조합이 설립되려면 설립하기 위한 동의가 필요해. 근데 그 동의가 첫 줄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가 뭐돼? 같으니까 조합은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되셨나? 그러니까 요거하고 소유하고를 구분하면 시험 문제 여러분 한두 개는 그냥 기본으로 맞춰. 이 동의 하나만 갖고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또 하기 싫다고 숫자 3분의 2, 2분의 이렇게만 외우고 다니지 마시고 끝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개발계획은 다른 거 없어.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 개발계획은 수립 시기에서 항상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 주의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는데 무슨 방식 나와야 돼? 환지 방식. 근데 시험장은 이게 안 보여. 줄로 나오니까. 근데 딱 숫자 다 맞춰줘. 그래 놓고 수용 방식 이렇게 써 있어. 그럼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 너무 연연하지 말란 이야기야. 뭐가 포인트야? 요게. 환지일 때가 중요하지. 수용일 때는 이런 거 없다. 그 말이야. 구분하시겠죠? 그래서, 자, 수용 방식, 요 개발 계획은 그까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장에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보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나와. 동의자 수. 요것도 반드시 나와. 근데 지금은 체크 하나만 할게요. 1번 번호.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뭐를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해서 산정해. 지금 뭐 받을 때? 요게 포인트야. 동의 받을 때, 요 면적 계산할 때, 요 면적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공유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뭐 받을 때? 요게 포인트야. 요게 뭐 받을 때? 동의 받을 때. 동의 받을 때 무슨 면적에는 토지 면적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다?
공유지 포함되어 있어. 머리 아프게 한번 만들까요 또? 이럴 때는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야. 에? 무슨 단어 들어가면? 소유. 내가 국가 거 소유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구분해야 돼. 동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동의가 나왔을 때 어디에서? 면적에서 동의야. 면적. 지금 요거는 와짜니까 동의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동의 받을 때 면적은 국공유지 포함해. 근데 토지를 소유하고 나올 때가 아니야. 소유할 때는 면적의 국공유지가 제외돼. 이게 여러분 시험에 3번 나와. 40문제 중에. 아직은 적지 마. 머리 아프게 만든다고 그랬지. 나중에 적어드릴게. 잘못 적으면 큰일 나. 잘못 적으면 나중에 또 혼동해갖고 틀리니까. 자, 오늘 그럼 하나만 하자. 하나만. 뭐 할 때? 이 말을 찾아. 동의라는 단어가 있어야 그 말을 써먹는 거지. 아무 때나 국공유지 제외 이런 데 아니에요. 동의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동의가 필요해. 그때 동의받는 무슨 면적? 토지 면적. 그 토지 면적에는 뭘 포함한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정확하게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오. 차라리. 나머지는 오늘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 오른쪽 넘어가서 맨 끝에 7번 한번 볼까? 아니 6번부터 볼까? 6번.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의 규모 나왔나요? 요건 숫자를 물어봐. 복합 기능. 바로 330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에는 주거 기능, 생산 기능, 교육 기능, 유통 또는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복합 기능 하면 얼마다? 330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합 기능은 자족 도시 이렇게 써봐. 자족 도시.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도시 안에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얼마? 330만인데 그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 같아. 그럼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면 첫째 주거 뭐예요? 주거. 기능 중에 주거. 아파트 만들어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생산 뭐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생산, 공장 같은 것도 세워져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교육 뭐예요? 학교 만들어주고. 유통. 대형 마트도 만들고 백화점도 만들고 그래주라는 이야기지. 위락 뭐야? 노는 것까지도 만들어라. 그게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 안 나가지. 그러니까 그 도시 하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춰라. 그래. 그러니까 개발계 수립할 때 규모가 얼마 나오면 330만 이상 나오면 법률로 말하는 복합 기능. 여러분 이해할 때는 무슨 도시? 자족 도시. 모든 도시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은 배우셨으니까 알 것 같아. 개발계획 작성 기준 누가 정해? 그만 알겠죠? 이런 거 틀리신 분도 많아. 하여튼 공법상의 계획 나와서 기준 이런 거 물으면 전부 누구다? 국장이다. 이런 거 정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계획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페이지를 아까 시행자 쪽으로 구역은 미리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시행자 쪽으로 넘어갈게요. 즉 246쪽에 넘어가서 다시 시험 갖고요.